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0일 경남도청을 찾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약 10개 공공기관이 경남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상남도도 유치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경남도청을 찾아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정부하고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공공기관이 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려진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120여 개.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13개 시도마다 약 10개 안팎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직원이 1,000명 넘는 13개 대규모 기관의 향방이 관심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 지역의 기존 공공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 21곳, 기계와 조선, 나노, 바이오 등 경남 주력 산업과 관련이 높은 기관도 10곳 정도로 꼽힙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밝히거나 유치 활동을 벌이기를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특정 기관이 언급될 경우 해당 기관의 반발이나 다른 시도와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이 최적 이전 공공기관을 분석하고 있고 공공기관 유치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정주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과 함께 이 전체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데 대한 이런 부분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경상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촉진제가 되도록 빠른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사유지를 풀어주는 제도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창원의 공원 면적 가운데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대원 기자입니다. 창원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던 44년 전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시민의 휴식 공간이지만 산책로 등 절반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창원시가 2년 뒤인 오는 2020년 7월까지 이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이처럼 창원 전체 공원 면적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만 제곱킬로미터가 제도 시행으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창원시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창원시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모두 1조 1,000억 원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산책길 등 공원 유지에 필수적인 땅 보상비만 4,400억 원에 달합니다. 창원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3,000억 원을 마련하겠다지만 한 해 이자만 50억 원에 달하는 데다 나머지 비용 조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들이지 못한 사유지는 우선 보전 녹지구역 등으로 지정해 차후 매입하겠다는 보관이지만 이 역시도 토지주들의 헌법 소원 등 분쟁 소지가 다분합니다. 인간 자본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했던 특례 사업도 특혜 논란과 소송 문제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됐는데요. 정부가 최근 토지 매입비 가운데 절반을 지원해달라는 창원시의회 요청마저 거절하면서 창원시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발이 되달라며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고 있습니다.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꾸며 보조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는 버스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부산의 한 버스 업체를 압수수색합니다.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해보니 일하지도 않고 월급을 타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가짜 직원은 모두 14명. 80대 업체 대표이사 모친과 장인, 심지어 개인 외국어 강사까지 버스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월급은 부산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겁니다. 부산시는 매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여기엔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는 물론
관리직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풀려진 직원 수만큼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가짜 직원을 동원해 보조금 25억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부산시는 단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현장 점검 날짜까지 알려주다 보니 가짜 직원들도 이날만 사무실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나 그다음 공신력 있는 전문가 참여가 실태 조사하고 그다음 검증을 통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은 버스업계 세금 빼먹기 행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와 함께 부산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아기 기저귀 포장을 뜯었는데 안에서 애벌레가 나왔다면 무척 불쾌하고 찝찝할 텐데요. 유통이나 보관 과정에서 벌레가 포장 비닐을 뚫고 들어가는 사례가 있어 기저귀나 생리대를 쓰실 때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9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38살 정모 씨는 최근 기저귀 포장을 뜯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저귀 사이에서 1cm 크기의 애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명 업체가 7월에 만든 제품으로 인터넷 공식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했습니다. 앞전에 썼던 것도 찝찝하죠. 그때도 내가 몰랐을 때도 벌레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린 자국 있었을 때 그냥 생각에 스쳐갔죠. 제조업체 측은 쌀벌레라고 불리는 화랑공 나방 유충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벌레가 발견된 제품의 경우 교환하거나 환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 공정 자체가 고온 그리고 고압의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형태로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다는 부분들. 화랑공 나방 유충은 날카로운 이빨로 포장 비닐을 갉아 제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저귀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어둡고 자기 몸을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물리적인 보호가 되는 공간을 찾아가는 행동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저귀뿐 아니라 식품업계에서도 방충 기능을 갖춘 포장재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어 기저귀나 생리대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섬진강 하류는 제첩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섬진강 유량이 줄어들면서 제첩 생산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어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갈등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구뚝이 없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전국 최대 제첩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댐 건설과 취수장 증설 등으로 섬진강 유량이 감소하면서 하류 염도가 높아지고 제첩 서식지는 점차 상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첩 생산량이 15년 전보다 3분의 1로 감소하는 등 주민들은 어업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토종어종들이 다 상실했습니다. 그러면 붕어, 잉어, 메기, 언어, 그다음에 우리 섬진강의 주 산물인 제첩, 지금 바닷물에 쫓겨서 계속 위로 도망을 가고 있죠. 이 같은 어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어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은 공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염분 농도가 상승한 원인 조사에 나섭니다. 또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섬진강에 확보된 물 17만 8천 세제곱미터를 매일 방류하는 한편 염분 측정기 2곳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섬진강 하류 주민들의 특히 제첩을 지지하는 어민들의 수건 사업이 고충이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뜻깊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이번 조정이 섬진강 하류의 바다화 문제 해결에 첫걸음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가을비가 꽤나 요란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거센 빗줄기가 이어집니다. 통영과 거제, 남해에는 호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낮까지는 이렇게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도 최고 100mm로 많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에는 오후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날씨가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한낮에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고성 18도, 양산 22도, 그 밖에는 20도 안팎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조금 높지만 여전히 선선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거창 23도, 진주 24도, 하동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한낮에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에 도야마을 등 8개 마을이 선정돼 예산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추석을 맞아 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읍면 34개 마을의 행복택시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학교를 찾아가 주민증을 신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농특산물 수출 목표를 5천만 달러로 잡고 하동 배와 새송이 버섯, 밤과 파프리카 등의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60년 전 진주 촉성루 중건 당시 희귀 사진이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주문화원은 최근 촉성루 중건 주역이자 진주 교육장을 지낸 강용성 씨의 후손으로부터 촉성루 중건 당시 사진과 기록물을 기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당시 인부들이 수작업을 펼치는 사진과 상냥식 때 시민들이 축하하는 모습 등이 흑백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난달 수주 1위를 지키면서 넉 달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는 지난달 우리나라 조선소가 54만 CGT 선박 10척을 수주해 전 세계 발주량의 42%를 가져가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이후 월별 수주량에서도 4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 제로페이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제로페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휴대전화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구매 금액을 입력하면 소상공인 계좌로 즉시 이체되는 간편 결제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연매출 5억 원 이하는 0%, 10억 원 이하는 0.3%, 10억 원 초과는 0.5% 이내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일하던 기업과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환경설비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도면 등을 USB로 중국 모 업체의 일부를 전달하고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기술을 모두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취업까지 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 경륜공단 직원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창원경륜공단 직원인 김 씨는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약과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9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